안녕하십니까, 최일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드 프로세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뭐 한글을 쓰는 한민족이니까 한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한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주 간단히 2벌식, 3벌식 입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2벌식과 3벌식 모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에 있는 이 그림이 2벌식 키패드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내려다 보세요. 키보드 내려다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숫자 키보드 밑에 Q, W, E, R이라는 영문 키보드가 있고, 그리고 영문 키보드에 한글로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읒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음이 이렇게 왼쪽 편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자 연습을 해보시면 왼쪽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자음 영역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붉은색 영역으로 색깔이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모음 영역이죠. 오른쪽 손으로 입력을 하는 영역인데요. 모음 영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형식으로 이렇게 키패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키의 모양을 이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얘는 이제 우리 3벌식 키보드입니다. 3벌식 키보드인데 숫자 키에도 우리가 한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3벌식 키를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글을 입력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키 형태 3벌식을 뭐 타자로 활용을 한다면 현재 2벌식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타를 치는 분들은 500타 이상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타자 속도가 좀 빠르게 이제 느껴지도록 이제 작업되어져 있는 키패드인데, 자,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면 왼쪽에 초성, 그리고 중성, 종성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키여서 익숙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초반에 뭐 선생님이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는 3벌식을 쓰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3벌식을. 그래서 아마 이제 타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키보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용률이 높은 시절에서는 이 3벌식을 굳이 억지로 연습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지금은 까먹었지만 뭐 그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은 이제 3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는 하지만 뭐 간혹 이 3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2벌식과 3벌식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글은 그렇게 2벌식, 3벌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벌식은 좌우 키를 사용을 해서 자음과 모음, 3벌식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를 3벌식은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영문을 한번 살펴보면 영문은 뭐 당연히 이제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영키를 이용을 해서 영문이냐 한글이냐를 이제 입력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캡슐락이나 그리고 쉬프트 키를 사용을 해서 영문을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는 한자 목록 그리고 한자 사전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문서에서 일부분을 블록 지어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 전체를 블럭을 쉬어서 문서 전체 블럭을 전부 다 한자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사전에
없는 단어 뭐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잘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은 직접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음을 알고 그 있을 때, 한자음을 모르고 있을 때 입력 방법, 두 가지 입력 방법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자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입력을 한 뒤에 글자를 한 글자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해당되는 음절에 대해서 한자로 변환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공백이 아니라 공백이 없이 글자와 음절이 계속 붙어 있는 음절이라면 단어로 인식을 하겠죠. 그럼 단어 간의 한자 변환도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어가 아니라 공백이 여러 개 있는 문장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범위를 지정한 후에 전체 이제 한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자음을 몰라요. 모를 때에는 한자에는 부수가 있잖아요. 그 부수를 입력을 해서 변환을 한다라든지 뭐 외자 입력을 한다라든지 투 스트로크를 입력을 해서 한다라든지 요거는 이제 중국 키보드라든지 일본 키보드 등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셔도 돼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일본어 키보드는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제 보일 텐데 그런 입력 방법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뭐 몇만 자가 됩니다. 그 많은 글자들이 키보드 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뭐 우, 아, 니라고 쓰면은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우라고 하면은 그 우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쭉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단어를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한글이 뭐 특히나 이제 컴퓨터에 특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져 있다. 특히나 컴퓨터에서는 더더욱 더 뭐 써보신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뭐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를 가 있는데요. 이 특수 문자는 키보드에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우리는 특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한글에서 컨트롤 F 10번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윈도우즈 문자표에서 그것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윈도우즈 버튼에 보면 돋보기 있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서 문자표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표가 이렇게 이제 보일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문자표에 보면 글꼴들이 굉장히 윈도우즈에 지원하는 글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한글을 한번 볼까요? 바탕체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바탕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글꼴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 문자 모양 중에서 영어로 www로 시작되는 웹띵스라든지 그림 문자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웹띵스 아래 보면 윙띵스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림 문자들, 기호 문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들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과 관련되어져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문자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한글 입력은 이벌식은 받침에 상관없이 글자를 풀어서
입력을 하며 3번씩은 초성, 중성, 종성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2번 영문 입력은 영문 입력 상태에서 영문자를 입력하며 대소문자 입력은 캡슐락 키나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세 번째, 한자 입력은 한자의 음을 알아야만 입력이 가능하며 한글 한자 음절 변환, 단어 변환, 문장 자동 변환 등으로 입력을 합니다. 네 번째, 특수문자는 특수문자 배열표, 문자표 좀 전에 불렀죠? 에서 해당하는 문자표를 선택을 한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네, 풀어보셨나요? 네, 3번이죠. 자, 한자에서 자동으로 이제 문장 자동 변환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문장 자동 변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블럭을 다 입력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한자의 음을 알아야지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음을 알아야만이 아니죠. 음뿐만 아니라 뭐 부수를 입력을 해서 한다라든지 그리고 외자 입력을 한다라든지 투 스트로크를 입력을 해서 사용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한자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키보드에 할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절 또는 단어 단위 등으로 입력한다. 2번, 문장 단위로 한글을 한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을 입력한 후에 한자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문장 전체가 한자로 전환된다. 한자는 KSX1001 코드에서 사용하는 4888자를 주로 사용한다. 네 번째, 음을 아는 한자의 입력 방법으로는 음절 단위 변환, 단어 단위 변환 등이 있다. 자,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좀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문장 단위로 한글을 한자로 문장 단위죠. 문장 단위.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다라는 뜻이죠. 문장 단위로 한글을 한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을 입력한 후에 한자를 누르면 자동으로 문장 전체가 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블럭을 씌워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한자 키를 눌러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문장 전체가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내용을 보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장 기능을 보면 자, 저장 기능은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 중일 때 작업을 마친 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의 이름을 지정한 후에 하드디스크나 뭐 혹은 USB나 등에 저장하는 기능을 우리는 저장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현재 작업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문서에 대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서의 저장 위치,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하고 암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서에서 우리가 저장 기능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저장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저장의 위치를 그러니까 내 PC에서 내 문서에서 어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죠. 특정 폴더에다가 위치를 지정을 한다라든지 하는 위치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폴더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폴더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거나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해서
HWP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어떤 파일 형식들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문서의 저장 위치, 그리고 파일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암호 지정까지 가능하죠.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네요. HWP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혹은 영상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저장 대화 상자에서 폴더를 만들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폴더 만들 수도 있고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저장하게 되면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부분을 블럭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블럭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그 부분만 파일로 저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죠. 블럭 저장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본 파일의 파손을 대비해서 백업 파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백업 파일도 같이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의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기존의 문서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리고 새로운 문서가 하나 더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장하면은 그냥 그전의 문서에서 그냥 엎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를 찾아내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자동 저장 파일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뭐 갑자기 컴퓨터가 끄진다라든지 했을 때 자동 저장을 하는 기능으로 나중에 이제 복구에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확장자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저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암호를 설정해서 저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새 이름으로 저장하면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저장의 형식은 바꿀 수가 없다. 인터넷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확장자가 BAK인 파일, 즉 백업 파일입니다. 파일은 파일을 다시 저장하기 직전에 저장된 상태가 보관이 된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자, 새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 저장 위치, 파일 이름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장의 형식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저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기억 장치인 램에 기억되어 있던 문서를 보조 기억 장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만 저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저장된 파일 형태에 따라 확장자가 다르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확장자가 txt로 저장된 문서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뭘까요? 네, 2번이죠. 자,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만 저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HWP로도 할 수 있고 TXT로도 할 수 있고 뭐 HTML이라든지 혹은 이미지로도 저장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확장자가 txt는 이제 텍스트 문서라고 합니다. 텍스트 문서. 이 txt 문서로 사용이 되면 뭐 다양한 뭐 운영 체제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그 워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뭐 편집이 되죠. 그러니까 뭐
매킨토시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다른 뭐 운영체제에서도 활용이 되는 뭐 그런 그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서 파일에 대해서 확장자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확장자라고 하는 것은 파일은 파일명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빈문서 1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가지는데, 이건 파일명이죠. 그리고 확장자명은 HWP라고 하는 한글 워드 문서로서 저장이 되어질 거예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빈문서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보면 빈문서 1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확장자명이 보면 HWP로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확장자명 HWP로 되어져 있는 속성에 보면 더더욱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확장자명 HWP라고 하는 게 보이죠. 파일 형식에서. 자, 이렇게 그 표시되어져 있는 문서로 우리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자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 왼쪽 편에는 파일명, 점 오른쪽에는 확장자명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빈문서 1이라든지 뭐 점 HWP, HW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장자명이 되겠죠. 왼쪽에는. 그래서 확장자명이 오른쪽에, 파일명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갈 수 있고요. 파일명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뭐 255자까지 쓸 수가 있고요. 확장자도 이제 많이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예전에 이제 세 글자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뭐 대체적으로 이제 짧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보통 한 세 글자 정도 안에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글자 안이라고 했죠. 네, 세 글자 안으로 표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글자, 다섯 글자도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확장자를 바꾸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확장자가 바뀐 파일로 동일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를 살펴보시면 주의해야 될 것이, 확장자명을 똑같은 문서에 한글에 작성한 파일 HWP라고 하는 문서를 나중에 밖에 나와서 HWP라는 걸 지우고 AAA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확장자명을 바꾸어 버리면 밖에서 이 문서를, 바뀐 확장자명의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한글로 가서 문서를, 그 해당되는 문서를 찾아서 열면은 동일한 문서로 인식을 하고 열어줍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똑같으니까요. 이름만 바뀌었구나 라고 얘는 똑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장자는 지울 수 있지만, 확장자를 지우면 파일의 형식이나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확장자는 파일의 형식 그리고 파일의 종류를 표시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장자 명만 보더라도 이 파일은 문서 파일이구나, 이 파일은 그림 파일이구나, 이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서 파일의 확장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xt라고 하는 확장자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 파일입니다. 서식이 없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모든 응용 운영체제에서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애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리눅스에서도 유닉스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텍스트 파일입니다. doc라고 하는 것은 MS 워드 프로그램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워드 형식이고 HWP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사용한 한글 확장자명입니다. RTF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확장자명이에요. RTF는 서식이 있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지금 보시면 그 MS 워드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도 있어요. 뭐 기타 뭐 또 다른 워드 프로세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워드 프로세서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워드 프로세서들 각자를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들 간에 뭐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 텍스트가 하고 이미지 하고 뭐 영상도 안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게 다른 문서랑 호환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HWDOC 문서에서 즉 MS 워드에서 불러오겠다 라고 하면 이게 호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호환이 가능하도록 같은 호환의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문서 확장명이 있는데 그게 RTF입니다.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PDF는 아도be에서 만든 문서 타입 중에서 하나죠. 컴퓨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파일입니다. 얘로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HTML, HTM 문서는 인터넷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서 파일 형식이고요. 여기서 BAK라고 하는 것은 백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을 저장할 때 HWP로 저장을 할 때 HWP도 저장이 되고 BAK 문서도 같이 저장이 되어져서 이제 혹시 HWP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 BAK 문서를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런 뭐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파일의 이제 확장자들은 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다른 뭐 응용 프로그램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백업 파일, 압축 파일, 실행 파일, 음악 파일, 뭐 그다음 문서도 아까 보셨던 그다음 그래픽이라든지 동영상 파일들의 확장자 명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보이니까 뭐 이런 형태의 확장자 명이 있다면 동영상 파일이다. 그 다음에 뭐 음악 파일은 웨이브, mp3 뭐 이런 뭐 형태로 이제 갖고 있는 확장자 명이 있다면 다 음악 파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자 명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아 얘는 압축 파일이군요, 얘는 실행만 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군요 하는 것들을 문서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1번 특정 워드 프로세서로 만든 문서를 다른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읽거나 출력하려고 할 때 원래의 문서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변환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고 했는데 서식 있는 문자열 RTF 확장자명입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문서 저장 시 파일의 확장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중요한 문제죠. 한번 직접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까? 1번 문서 파일의 확장자는 길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지정하는 것이 좋다. 2번 일반적으로 파일명 .bak 파일은 문서가 변경되어 저장되는 경우 그 이전의 문서 내용을 저장하는 백업 파일이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확장자는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가 다른 형식으로 확장자를 바꾸어 저장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정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의 확장자를 다르게 바꾸더라도 다음에 그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읽을 수 있다. 정답은요? 예, 1번입니다. 그죠? 잘못된, 옳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자, 문서 파일의 확장자는 길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확장자이고요. 또 그리고 뭐 길게 지정한다 하더라도 얘를 뭐 문서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 문서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이걸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식이죠. 문서의 형식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 이게 문서 파일 확장자가 있는 이유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자를 바꾸어서도 그 프로그램에서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및 저장 관련 용어가 이제 다음인데, 요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